16.1에서 2를 할 거예요. 2. 영어 책으로는 1121페이지. 우리가 그동안 앞에 챕터에서는 실제 문제 푸는 것 자체를 수업 시간 중에 다루진 않았거든요. 물론 숙제 문제 풀이에서 얘기를 하긴 했었죠. 근데 16.1에 2. 네, 이제 잠깐 좀 얘기를 해보고 넘어갈까요? 왜냐면은 사실 앞에서 다뤘던 문제들의 최종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는 어떻게 푼다라는 걸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정력학 때 이미 어느 정도는 다 배웠거든요. 근데 다시 해보는 거죠. 여기에 점 P가 있습니다. 이런 길다란 작대기가 있으면 따로 얘기하지 않으면 무게중심 G는 길이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16.10이에요. 점 P에서 B까지가 있고,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모멘트 M이 걸린다라고 되어 있네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P를 기준으로 하는 모멘트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16점 얼마요? 10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문제 푸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문제에서 보기에는 모멘트만 걸리는 문제네?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원래는 무엇을 추가로 따져야 되냐면은 이런 관절 부분에 대해서 어떤 힘이 가해지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비슷한 거 정력학에서 했었어요? 그 지지 구조 같은 거 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했죠? 밑에 항상 하나는 동그라미 2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가 힘이 얘는 위쪽 아니면 옆쪽 둘 다 지지하는 거고 얘는 어디로 가요? 위로만 지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힘이 요 지지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는 문제에서 안 알려주더라도 이 그림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됐잖아요. 동력학에서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점 P라고 해가지고 어떤 못을 박아놓고 이 작대기가 이렇게 이제 까딱까딱 할 수 있는 운동을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점 P에 가해질 수 있는 힘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써야겠죠. 자, 우선 주어진 힘인 모멘트 MP는 당연히 적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힘들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G를 알려준 거는 무게중심이잖아요. 항상 무게는 가해지겠죠. 구태여 우리가 중력이 있는 데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얘는 가해져요. 크기는 얼마로 놓으면 될까요? 크기. 중력의 크기 얼마예요? 이제 그 정도는 알아야지. mg잖아. 그 다음에 여기 점 P에서는 어떤 힘을 가해줄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 문제 푸는데. P에서 가해질 수 있는 힘. 얘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를 막는 힘이죠. 걸려있잖아요. 핀에 걸려있고. 그 다음에 핀이 걸려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작대기를 이쪽으로 당겼어요. 그럼 P가 저항을 해요? 안 해요? 저항을 하겠죠. 그러니까 왠지 좌우 방향의 힘도 실제로 0인지 아닌지는 별개로 원칙적으로 얘는 이 방향의 힘에 대해서 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y라고 할까요? 좌표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좀 특수한 경우지만 여러분들이 잘 볼 일은 없는데 이 핀이 되게 빡빡해요. 그냥 막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 되게 좀 녹에 쩔어가지고 잘 안 움직여요. 그런 경우에는 얘는 못 움직이게 하는 모멘트도 발생을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렇잖아. 뭐 어떤 방향이든 간에 모멘트가 있을 수는 있는데 다만 우리가 동력학 문제에서 여기 책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얘기는 없어요. 다행히 핀이 그냥 되게 잘 돌아가는 핀이다 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문제에서는 MP라는 모멘트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걔 말고도 그냥 딱 이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로 갖다 쓸 수 있는 힘들 성분이 항상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힘이 가해지는 방식이고 이로 인한 운동이 있겠죠. 운동은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어떤 점으로든 기준으로 해서 표현을 해도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되고 그 다음에 X, Y, Z잖아요. Z가 이쪽 튀어나오니까 글로 감아 돌아가는 이게 플러스 방향이죠. 회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을 써준다고 했어요? 회전에 대한 F는 MA식은 I 알파라고 쓴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X방향부터겠지. X방향 힘을 모두 더한 거는 MAX다. 그 다음에 Y방향 힘을 다 더한 거는 MAY다. 마지막으로 뭐 어떤 점이든 상관없어요. 모멘트 P에 대해서 하시든 그러면은 I가 P를 기준으로 한 I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나는 책에 나온 대로 무게중심 기준으로 하고 싶어. 안 될 거 없죠. 그냥 I라고 씁시다. 회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데에 대한 운동을 쓰든 똑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I가 달라진다는 거 빼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뭐가 있냐. 이 운동도 AX, AY 가속도에 대한 운동도 여러분들이 얘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여기 따로 표시하기 위해 P라고 씁시다. P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랑 G 기준으로 놓고 볼 때랑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병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15장 앞에서 했던 게 어떤 물체의 병진 운동을 했을 때 어떤 점을 기준으로 놓냐에 따라서 병진 운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그 달라진 성분을 회전 운동에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점 P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점 P는 병진 운동이 있어요? 없잖아요. 회전의 중심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말 중에 어떤 단어에 적용이 돼요? 회전 순간 중심, 인스탄티니어스 센터 오브 로테이션이란 말 배웠죠. 15.4였나? 뭐 거기에서 이 운동에서 점 P는 안 움직이잖아요. 고정돼 있잖아요. 얘는 뭐 그렇죠? 회전의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점 P에 대해서는 운동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근데 무게 중심에 대해서는 모멘트 이렇게 줬다고 하면 얘가 뭐 일로 가든 뭐 일로 가든 회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회전에 대해서 탄젠셜 방향 성분으로 속도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VC는 0이 아니게 되는 거죠. VP는 0이니까. 0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기준으로 놓냐에 따라서 이 부분 중요해요. 어떤 점을 기준으로 놓냐에 따라서 병진 운동이랑 회전 운동 둘 다 바뀐다. 결과값은 바뀐다. 왜? 기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가해지는 힘들 자체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똑같아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 얘는 운동이 0인데 얘는 왜 어떻게 운동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얘의 운동은 전적으로 P가 봤을 때는 어떤 운동이에요? G는 병진 운동처럼 느끼지만은 P 기준에서 보면은 회전 운동인 거죠. 회전 운동으로 인한 운동 성분이 G가 느끼기에는 병진 운동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 기준점에 따라서 얘도 기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뭐 어디로 놓고 풀든 똑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관성 모멘트 계산을 하는 식을 뭐 잘 기억하고 있는 게 무게중심에 대한 거니까 대개는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풀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식은 무게중심에 대한 F는 ma 식하고 무게중심에 대한 회전 모멘트 식하고 세 개를 가지고 fx는 뭐뭐가 가해져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잖아. fx. 다른 x방향 힘 준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인데 그러면 또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설명을 할 때 그러면은 얘가 뭐 운동이 있나? x방향으로 운동이 있어요? 회전 성분에 대해 탄젠셜 방향이기 때문에 위아래예요. 여기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수직 방향 병진 운동이잖아. 지가 이렇게 회전을 할 건데 그 회전의 접선인 방향 운동밖에 없으니 병진 운동이 탄젠셜 방향밖에 없으니까 노멀 방향 성분이 x 방향인데 걔는 없잖아요. 얘가 지의 운동을 설명을 할 때 x 방향 운동을 할 일이 없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얘는 x 방향 결과적으로 x 방향 운동이 무게 중심에 대해서 x 방향은 0이다라고 해서 거꾸로 fx는 0이다. fx가 0인데 x가 실제 가해지는 힘이 얘밖에 없네? 그러니까 너는 0이야 라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냥 다 늘어놓고 처음부터 아무거나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식들은 세워놓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니면 도출할 수 있는 실제 물리적인 현상들 있죠. 피에서는 힘이 두 종류로 가해질 거야. 뭐 아니면은 이 물체 자체는 x 방향으로는 지금 당장은 운동하지 않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거기에다가 다시 여기에다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Y방향은 운동하겠죠. 요거랑 얘랑 운동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P 기준에서는 얘가 위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얘의 크기는 이거랑 같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맞아요? 크기는 같겠지. 둘이 크기는 같고 그 대신에 짝 힘이 발생해서 모멘트로 인해서 얘가 회전을 하겠구나. 그럼 그 모멘트의 크기는 무게중심에서 보면은 길이의 반절 곱하기 PY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할 거예요. 아니면 이 점에서 보면 길이의 반절 곱하기 mg. 근데 mg랑 얘랑 크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얘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서로 같은 크기다라고도 추정을 할 수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 설명을 하려고 잠깐 좀 시간을 냈고요. 16.12장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숙제 문제들 보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뒤에 숙제 문제를 풀면은 좀 편할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문제들을 풀 때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어떤 동력학 특히 동력학 수업이나 뒤에 다른 역학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다 알려주지 않아요.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이런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평소에 연습 문제 같은 거 좀 제가 그러니까 연습 문제 풀으라고 내는 것도 이런 것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런 식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푸는 거는 뭐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연립방정식 푸는 거니까. 그건 중학교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연립방정식을 세우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숙제 문제에서 이것저것 보고 이때는 이게 적용되는구나 저 때는 저게 적용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문제를 푸는 거지 그냥 다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들어가면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걸 잘 기억하면 뭔가 나오겠지 그런 거 없다는 거 이제 알잖아요. 학기를 뭐 3학기째는 다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소에 숙제 문제 보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내용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조건들을 세우나 대개는 경계 조건이란 말 많이 쓰거든요. 아니면 초기 조건 그런 조건들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문제를 보고 접근을 평소에 알아둬야 되는 거죠. 평소에 그런 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어야 뭐 숙제든 퀴즈든 딱 나왔을 때 보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고 접근을 해야 되지 이제 뒤로 갈수록 대학교 문제들이 특히 역학 수업들은 그냥 딱 그 문제만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전에 배웠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물리적으로 타당한 조건들을 본인들이 직접 세워줘야 되는 거죠. 문제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것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이걸 했고요. 이제 16.2장으로 넘어갑시다.